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해수지 김용호입니다. 그 코드 아시아 통한 그룹의 구조세 설계라고 그 제목을 공학센터에서 너무 거창하게 잡아주셔서 그 내용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금 경험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발표드린 거하고 이전에 발표드린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그 공학센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내용 자체가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핸디소프트에서 어떻게 좀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사례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991년에 그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전 BKP, BPM, 모바일, BA, UC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컬래버레이션이라든지 협업을 중점적으로 저희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11년, 12년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의 이슈로 인해서 약간 혼란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산 네트워크스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핸소프트가 유지하고 있던 사업 자체가 계속 연이어서 현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순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유통 이런 부분까지 SI 영역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지만 실제 이제 그루베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핸디소프트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루베어와 BPM 쪽에 국내에서는 탑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에 UC라든지 모바일 쪽에 대한 사업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스토리에 잠깐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전문 벤더로서 국내 최초로 솔루션 업계 최초로 CMM 레벨 5를 2005년도에 달성을 했고요. 2001년도쯤에 CMM 레벨 3를 하면서 계속 ISO도 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CMM에 대한 이슈가 생겼던 건 저희가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미국 공공기관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CMM 레벨 3 이상이 돼야 됐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외 이제 천여 개 100만이라고 했는데 숫자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고 BPM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든지 제품 이런 것 갖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라든지 포레스터 같은 경우에 최초의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로 최초로 등재된 그런 경험도 갖거든요. 그래서 자랑처럼 들리지만 왜 이렇게 소개를 드리냐면 이 전전 세션에 발표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객사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품이 많이 쓰여지고 커스터마이즈도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이트에 적용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기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수준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기존에 이제 레벨 5의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격변기를 좀 거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이 약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실적인 이제 공학센터에 진단을 해봤더니 공학센터 입장에서는 국내 수준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2점 몇 점대 어떤 결과를 가졌고요. 설문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적인 이런 수준 진단을 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지만 실제 본인들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피부적으로 설문 답변을 한 것과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공항센터에서 평가해 주신 그 결과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8개 섹션에서 그 본인들은 방어적으로 설문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대외적인 뭐 발표 자료도 아닌데, 아,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파악을 해보니 실제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그 관리, 그다음에 전반적인 소프트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후 전략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그 상대적으로 그 좀 낮은 그 요소를 나타냈습니다. 진단의 결과로 이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그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반적인 개선 포인트가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요구사에 대한 변화 대응력이 좀 빨라야 된다. 저희가 그 규모 대비해서 그 좀 느린 상황이었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프로세스 관점의 개선 포인트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에러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임팩트 애널리시스가 좀 부족해서 뭘 하나 고치면 어디 여파가 어디 여파서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아키텍처의 밸리데이션, 뭐 테스트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고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뭐 지적 사항을 떠나서 과연 그러면 핸디가 이 정도로 부족했느냐 보면은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개발 소프트웨어 저희가 이제 전문 벤더였고 그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방법론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SI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 한 10년, 20년 저걸 구축 당시에 한 10여 년 됐을 시점인데 그 어떤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방법론과 SI 저희도 이제 SI성 이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SI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자체 핸디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런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 정립을 하고 각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액티비티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산출물들을 내야 되고 어떤 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립하고 저희가 요런 프로세스 정립하는 툴 자체가 저희 또 솔루션 저희 회사 솔루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툴이라든지 실제 개발단에 좀 연관됐던 것들은 뭐 레드마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최근에는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루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프로젝트 개발 그러니까 진척 관리 도구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프로미스라는 저것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슈 트래킹을 하기 위한 그 자체 개발된 솔루션으로 가지고 있었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또 접수해서 수용하기 위한 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저렇게 잘 프로세스도 갖춰져 있고 잘 갖춰져 있는데 뭔 부족한 게 있나 싶었는데 저희가 위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실제 실제 순수하게 개발에 대한 과정상에서의 어떤 엔지니어링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먼저 이제 엔지니어링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키텍처에 뭐 저희가 이제 10여 개 이상의 프로덕트와 각 프로덕트 보면 이제 그룹웨어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15년, 20년 된 소스 코드가 누적되어 있는 이런 프로덕트와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력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아키텍처링이 제대로 돼서 쭉 유지보수가 됐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기능 개발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자라는 게 이제 과거의 이번 이제 경험이 사례이고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을 해야겠다. 지금 뭐 저희가 10년, 20년은 살았지만 30년, 40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 세계를 확립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졌고요.
전체 프로세스 그 소프트웨어 공학 입장에서 보면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위크포인트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역공학 부분들을 그 이제 이번에 도입했던 사례고요. 소프트웨어 역공학 뭐 저희가 뭐 그 신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뭐 설계 도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개발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구축했던 소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라든지 디펙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시성 있는 이런 코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뭐 우수 사례로 뭐 공학센터에서 가장 칭찬하시는 BNF 사례를 저희 회사에 적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드네임상으로 레벨 6 좀 한 단계 점프하자라는 그냥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저희 내부의 이제 공통 기반 팀과 그 결제 팀, 제품 QA 팀이 그 조인해서 이번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는 실제 이런 그 저희가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라든지 멘토링 부분을 커버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를 핸디 소프트웨어 이제 핸디 그룹웨어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룹웨어 자체가 여기 보시듯이 고객도 많고, 뭐 천만이 다 그룹웨어 고객은 아니겠지만 고객도 많고, 과거 10년, 15년 이상 그 인엑스되면서 변화를 가졌던 코드 모듈이고, 앞으로도 팔리고 고객은 무조건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생기는, 유지보수 생기는 이런. 그래서 여기 적어놨지만 그룹웨어 저희 코드 라인으로 보면 300만 라인 정도 연초에 카운팅하는 게 저 정도 됩니다. 파일상으로는 10K니까 만 라인 이상, 만 개의 파일 이상 되는 그 프로덕이고요. 리눅스랑 비교했을 때 리눅스 그 OS랑 비교했을 때 한 4분의 1,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뭐 이제 신규 인력이 들어와서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학센터에서 소개해 주신 툴이 그 소스 내비게이터라는 툴과 그 DB 쪽에 이제 옵소스 DB와 실제 이제 가시화하기 위한 그 다시라는 그 오픈소스 솔루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 내비게이터는 소스에서 각각의 뭐 커레스 펑션, 뭐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갖고 그러니까 그걸 코드를 파싱해서 저 DB에다가 이제 넣는 작업을 이제 소스 내비게이터와 DB 그 쪽을 담당했고, 저 DB화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좀 그 원하는 그 그래프를 이제 결과값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라는 그 옵소스 그래프 툴을 가지고 그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소스나 클래스나 이런 그 레벨을 조정해서 그 연관관계들을 뽑아주는 이런 툴들을 이제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그 공학센터에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실제 저희 개발 그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좀 넣어보자라고 했다는 거고요. 하다 보니 이제 이슈가 생겼습니다. 소스 내비게이터가 자바 쪽에 커버링이 1.1 정도, 1.2 정도까지밖에 그 신텍스를 커버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의 솔루션이 대부분 다 자바 소스인데 1.5를 뭐 커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이제 그 구글 스택스 파서랑 그걸 이용해서 실제 이제 자바 1.5를 이제 파싱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고, 실제 좀 파싱하는 도구가 만들어지다 보니 저기 실제 소스 내비게이터가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DB 쪽으로다가 굳이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툴을 다 통합을 해서 실제 인메모리에서 다 소스에서 꺼집어내서 그 닷까지 그냥 그 포블리싱 넘기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를 짜서 이게 다 한 방에 수행되게끔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자바 쪽 뭐 이런 그 것들을 지원 받으실 때 저희가 만들었던 툴을 거꾸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걸 다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이런 도구들을 좀 더 오픈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학센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자체도 뭐 빌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젠킨스 그래서 젠킨스와 뭐 이제 정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소개드린 이런 맵까지 뽑아내는 부분을 빌드 체계에 같이 넣어서 실제 뭐 소스 하나가 변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스냅샷으로 해서 그래프들을, 이런 릴레이션 그래프들을 떨구게 만들어 놨고요. 물론 이제 인스펙션 할 때도 이제 저거를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발표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룹웨어 전체가 아니라 결제에 대한 그 부분만 뽑아도 뭐 릴레이션이 이렇습니다. 이걸 사람이 보라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정 어떤 좀 드릴다운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레벨로다가 뽑아서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가 개발 프로세스, 저희가 이제 CMM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정립할 때 실제 동료 검토 부분을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개발하면서 매주 개발팀들은 코드 인스펙션을 같이 합니다. 주당 모여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신입사원이라든지 이제 들어와서 인스펙션 한두 시간 하면 거의 눈물을 빼고 나갈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코드 인스펙션은 진짜 그러니까 코드 라인을 펼쳐놓고 뭐 고쳤는지 쭉 따라가면서 고쳐보고, 뭐 포매팅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효과성이 별로 없죠, 사실. 짠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뭐 그거 몇 시간 잠깐 봐서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실제 작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래프를 놓고 어떤 잘못된 콜을 했다거나, 뭐 필요 없는 어떤 이렇게 콜 그래프를 갖는다거나, 뭐 리커시브 콜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실제 이런 작업 범위 내에 그래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검토를 함으로써 실제 여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디텍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리커시브 콜을 안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상에 찾아내서 뭐 끊어서 다른 쪽으로다가 호출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표로서 가시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프에서 뭐 바뀌었다라는, 이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수치화할 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집도 결합도라는 면에서 지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어떤 클래스에 대한 개수라든지, 뭐 리커시브 콜에 대한 개수, 뭐 증가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화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학센터에서 이제 도입하면서 또 이슈가 뭐였냐면, 성과라는 게 항상 특정 기준치와 결과치가 이제 있어야지 이게 개선이 됐구나 말았구나 하는 그게 보이는데, 코드가 서 있다면, 예를 들어서 프레이징이 끝나고 그 패키지가 더 이상 한동안 뭐 개선을 안 할 거라면 그걸 놓고 기준치를 놓고 개선을 해서 이제 저런 그래프를 뭐 아키텍처를 보면서 정리정돈하면서 뭐가 개선이 됐구나라고 이제 파악하면 정확하게 이제 성과를 딱 얻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런타임, 그러니까 개발 중인, 뭐 대부분 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개발 중인 코드가, 그러니까 세워놓고 뭐 한동안 뭐 그걸 개선하는 데 투자하기는 힘들고,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뭐 성과 지표를 이제 이게 진짜 개선이 됐을까? 라는 것들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정말 개선된 거야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추이라든지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서 어떤 클래스라든지 모듈이 좀 더 지속적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이런 추이를 상황에서 볼 수 있음으로써 뭐 이게 뭐 50% 개선됐다 이런 게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추이상으로 봤을 때 기능 추가나 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릴레이션들이 좀 간소화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선이 됐다고 판단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러닝 중인 개발 중인 그 코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뭐 데일리 빌드 그 코드 체킹하면 무조건 저게 그 순차적으로 돌게 되어 있고 정적 분석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고 리팩토링은 이제 인스펙션을 통해서 계속 그 뭐 크게 아키텍처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잘 정리된 이런 컨셉이겠지만 이렇게 그 이미 그 쌓여 있는 코드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씩 참 점진적인 개선을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뭐 이렇게 잘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만 구멍이 보였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찾아내고 그 도구들이 아까 저희가 각각 4차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도구, 프로젝트 뭐 관리 이슈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좀 글로벌 저희도 이제 글로벌 그 뭐 베트남에도 디벨로퍼들이 있고 해서 좀 글로벌한 툴로다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학에 좀 어렵게 접근하시지 말고 뭐 작은 거부터 차곡차곡 접근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 자체가 어떤 진짜 정말 효율적인 동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임팩트 애널리시스 같습니다. 실제 내가 뭐 하나 고쳤는데 이게 어디에 따라서 어디까지 여파를 미쳐서 그 기능이라든지 코드가 영향을 미쳐서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저희도 이제 테스트 자동화 부분도 이제 계속 갈 예정입니다. 이런 그 정량적인 수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내야지 되는 저희가 이제 숙제고요. 뭐 작년 한 해 활동을 해서에 대한 성과라고 뭐 즉시적인 성과는 아니겠지만 그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올해 SP 그 여기 공학센터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레벨 2를 이제 올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과를 얻기도 했고 뭐 저희 내년에는 SP3 국내 최초로 SP3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그룹웨어나 이런 뭐 신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레퍼런스가 좀 더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거는 품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품질은 그 어느 순간 타협을 하는 순간 이제 끝장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속적인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대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올해는 이제 올해 그 추가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리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 정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자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뭐 지라라든지 글로벌 좀 이제 좀 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로 좀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공학센터에서 전체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 이런 프로세스 전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 대한 체계를 갖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지속적으로 그 협력 도입을 해서 발전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인데요. 그 저희가 나름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주마가 편이라고요. 그 잘하는 데에다 좀 더 책임질을 가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공학센터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사사한 거에 대한 도움을 더 받으면서 더 받아들였듯이 혹시 공학센터 이렇게 많이 요청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면은 그 여러분들 기업에 많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